소리는 생각나는 그대로 말하고 들어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오래전, 기원전부터 원시인들은 소리를 이용해 소통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통해서만 정보를 전달하였으므로 내용이 바뀌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만 정보를 전하다가 결국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서령문자입니다. 쐐기처럼 생긴 이 문자는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곡식이나 물건을 기록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서령문자에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기호가 복잡해서 배우기 어려웠고 진흙판에 일일이 새겨야 했기 때문에 보관이나 전달도 불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려시대, 인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심체요절이 등장한 것이죠.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 고려시대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입니다. 이 책은 금속으로 만든 활자를 조립해서 종이에 찍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덕분에 손으로 하나하나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똑같은 책을 여러 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인류는 전기를 이용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보를 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모스 전신기였습니다. 모스 전신기는 모스 부호를 통해 소통하였으며 숙련자만 사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자가 아닌 말을 직접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유선 전화입니다.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만든 이 발명품은 사람의 목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 멀리까지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부터 유선 전화기인 만큼 전화기가 전선에 연결되어 있어 정해진 장소에서만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무선 전신기입니다.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무선 전파를 이용해 먼 바다나 산간 지역에서도 전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무선 통신의 시초였습니다. 1920년경 무선 전신기의 발전으로 드디어 소리를 전파로 전달하는 기술, 라디오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음악, 뉴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정보, 즉 영상을 함께 전달하길 원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1930년대부터 개발된 텔레비전은 소리와 영상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어 훨씬 더 생생한 정보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전쟁은 때때로 기술 발전을 앞당기곤 합니다. 1946년 미국에서 등장한 ENIAC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공관으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전자식 범용 컴퓨터로 초기 목적은 대포의 정확한 탄도 계산 등 복잡한 군사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원형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세계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치열한 우주 경쟁, 이른바 냉전 시대의 우주 개발 경쟁 속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류는 위성을 이용한 통신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공위성이 개발되고 인공위성은 지구 궤도를 돌면서 전파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 다시 보내주는 중계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위성방송, 국제전화, GPS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인류가 다루는 정보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계산 오류를 줄이고 복잡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1980년대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해 집과 사무실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1983년에는 전선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전화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휴대전화는 크고 무거웠습니다. 인터넷은 1960년대 말 미국 국방부의 아르파넷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과 연구자들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이 네트워크는 점차 발전해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통신망으로 성장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기존 휴대전화에 컴퓨터의 고급 기능과 통신 기술이 결합되어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전화만 하던 휴대전화가 아니라 인터넷 접속, 사진 촬영, 앱 실행 등 다양한 기능을 손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도 스마트폰은 자주 사용하시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